자,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행정처분 1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감독상 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장 지도사 및 등록관청, 물론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란 말을 안 쓴다 그러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지문에 나온 건 아니에요.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는 개업공개사, 물론 무등록자를 포함한다. 또는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또는 장부, 조사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는 협회에 대해서는 국장만이 할 수 있죠. 시도의사나 등록관청은 협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할 수 없다. 그죠? 이번에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 및 중개사무소 조사검사 증명서를 지니고 상대방의 일을 내보여야 한다. 물론 틀리게 나올 건 없습니다. 3번 감독기관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공개사 협회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4번에 개업공개사가 감독상 보고,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상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래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은 이거 업무 정지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까? 업무 정지가 쉽습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쉽습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쉽죠. 문등표 휴게사 보호자 감독상 명령이 안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 정지예요. 그런데 개업공개사가 감독상 명령 위반은 업무 정지인데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에게는 업무 정지를 줄 수 없다는 거죠.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에게 줄 수 있는 공통적으로 주는 벌이 과태료밖에 없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협회가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 등에 위반한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령 위반했으니까 500만 원 이하 중에서 얼마일까요? 500만 원 이하는 구체적으로 얼마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200만 원이에요. 자,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3번에 1번 한번 볼게요. 행정처분에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자격 취소, 자격 정지가 있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전부 다 행정관청에서 주는 거 맞죠? 행정처분인데 과태료는 행정관청에서 주지만 행정처분이 아니고 행정질서법이에요. 그러니까 과태료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에 1번 보겠습니다. 기획공개사에 대해서 등록 취소,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할 경우에는 언제나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어떤 단어를 잘 봐야 됩니까? 언제나, 항상, 꼭, 누구누구만, 반드시 이런 거는 주로 틀리죠. 그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청문하는 건 맞지만 사망하거나 법인 해산으로 취소할 때는 청문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언제나 이것 때문에 틀렸네요. 자, 오른쪽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하기 전에 아까 제가 해야 되는데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자격 취소에서 핵심이 3개다 했는데 2개밖에 안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중 소속 공개사 주는 것, 소속 공개사 주는 자격정지, 이소인이 성급하게 서거했다. 그러면은 소속 공개사 주는 자격정지는 기획 공개사 주는 뭐하고 급이 똑같습니까? 업무 정지가 똑같죠. 그런데 상대 취소도 1년에 한 번 위반하면 업무 정지죠. 상대 취소는 취소해서 나온 게 아니고 업무 정지에서 나왔어요. 원래가 업무 정지인데 큰 거니까 위반하면 2번 위반하면 취소 주겠다는 거예요. 상대 취소도 업무 정지예요. 그러면은 거래계약서죠. 요 거래계약서는 요 거래계약서 똑같습니다. 상대 취소죠. 상대 취소를 1년에 한 번 위반하면 몇 개월 준다? 6개월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6개월 주죠. 서명 및 날이 나냈다. 결석했다 할 때 석.
원래 3개월짜리 업무정지고 3개월짜리 자격정지예요. 금지 행위했다. 상대 취소죠. 업무정지면 6개월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6개월이에요. 구분해야 되는 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소속 공개사 위반하면은 자격 정지죠. 그런데 기업 공개사는 업무 정지가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겠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인장 등록 안 했다. 자격 정지 3개월, 요 업무 정지 3개월입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이중 소속하면은 자격 정지죠. 이중 소속하면은 등록 취소입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가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것은 업무 정지 또는 상대 취소에 해당하지만 이중 소속은 다릅니다. 소속 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면은 자격 정지지만은 기업 공개사 이중 소속하면 등록 취소. 거꾸로 하면 되는 게 더 어려워요. 기업 공개사 이중 소속하면 등록 취소죠. 소속 공개사 이중 소속하면 자격 취소가 아니고 자격 정지예요. 하나 더 보셔야 돼요. 소속 공개사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을 했어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했다는 말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딴 데 가서 업무를 했다는 말이에요.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은 자격 취소죠. 자, 세 개 구분하세요. 기업 공개사 이중 소속하면 등록 절대 취소. 소속 공개사 이중 소속하면은 자격 정지. 대신에 소속 공개사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딴 데 가서 업무를 했으니까 자격 취소입니다. 자, 171페이지 5번 보겠습니다. 공직에서 법령상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설명이라 옳은 것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이를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자, 자격 취소는 자격증 반납하죠. 자격 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죠. 자격 취소는 위에 보고하죠. 국장에게 5일 이내. 자격 정지는 보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요거 지문에 자주 나와요. 자격 정지는 자격증 반납 규정도 없고 자격 정지는 위에 보고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번에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우리 청문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무슨 시도지사?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에 준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는 게 맞죠. 3번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이 기업공개사는 그 대표자 등록증을 7일 이내 반납해야 된다. 등록증은 등록 취소되면은 반납하는 거 맞죠. 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죠. 4번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는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문에 나왔냐면은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그래서 자격증 반납 없을 때는 자격증을 새로 발급받아서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이 말도 안 되죠. 그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5번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7일 이내 국장에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를 반납해야 된다. 지정 취소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그러면 이런 지문들은 지문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면은 이게 취소다 정지다 보이는데 그럴 정도 되면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자격 취소 나오면은 정직 부양 적어 놓고 하세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 첫 글자 뭐랄까요? 부양할 때 부 들어가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했다는 말이나 자격증을 양도되었다는 말이나 똑같죠. 빌려주면 무조건 취소되죠. 자격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다. 정직할 때 정지기간 중에 하면 무조건 취소죠. 업무 정지기간 중에 중개업하면 등록 취소. 자격 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면 자격 취소입니다. 4번에 소속 공개사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었다. 이중 소속은 자격 취소가 아니고 자격 정지죠. 대신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은 자격 취소입니다. 그다음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았다. 대신에 여기는 반드시 무슨 법? 이 법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넘어가서 7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소속 공개사의 자격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소속 공개사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죠.
그러면 위반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6개월짜리요. 서거할 때 거래계약서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했다. 소속 공개에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중개물 할 수 있어요. 이건 벌 주는 거 아니고. 중개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요거는 의무를 위반했죠. 예, 서거했다 할 때 자격정지 3개월짜리입니다. 중개대상물은 매매업을 영위했다. 그러면은 중개대상물 매매업을 했다. 이거 뭐 할 때 나옵니까? 금지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금지행위다라고 지문에 나오는 것보다는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금지행위다 하는 것은 먼저 생각하고 하세요. 소속 공개사가 업무하면서 금지행위 위반하는 거 할 수 있죠. 그죠? 자격 정지예요. 그러면 금지행위는 기업공개사 위반하면은 상대 취소죠. 1년에 한 번 위반하면 6개월이니까 여기에도 6개월짜리 자격 정지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받거나 집행유예 받으면 정직 부양할 때 자격 취소입니다. 자, 오른쪽에 10번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대한 자에 대해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쉬운 것부터 보세요. 자격은 취소하여야 한답니까? 취소할 수 있답니까? 취소하여야 된다. 일단 틀리죠. 자격 취소는 누가 줍니까? 교부한 시도지사가 주죠. 등록관청이 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지문을 볼 때 어떤 내용을 잘 보셔야 되냐면은 문제를 푸는데 틀린 것을 찾아야 되죠. 답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하면은 뭐를 봐야 되냐? 문제를 다시 보세요.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 못 보던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답이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또 하나가 지문이 길고 자를 수 있으면 무조건 잘라서 보세요. 자른 지문 두 개보다는 긴 지문 하나가 더 어렵습니다. 자를 수 있으면 잘라서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장이 끝나고 나면 습관적으로 주어를 다시 보세요. 다른 거는 구구절절하게 맞는 지문이지만 주어를 다르게 해놨다. 뒤에 읽으면 주어가 기억이 안 나죠. 그죠? 습관적으로 끝나고 나면 주어를 보세요. 네, 등록관청이 자기 취소 주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취소하여야 한다죠. 이번에 자격 정지 처분 사유에는 행정 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자격 정지 중에서 이중 소속하면은 자격 정지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중을 하는 거 전부 다 1년에 1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격 정지 주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내의 벌금도 주고 병가되는 경우도 있다. 그죠? 3번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하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 통보해야 된다. 취소나 정지는 누가 줍니까? 무조건 교부한 시도지사가 줘야 되죠.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는 취소나 정지 처분을 하는 게 아니고 취소나 정지에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게 맞죠. 4번에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5일 이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여기에는 5일이 없죠.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5일은 자격 취소 줬을 때 국장에게 보고하는 게 5일이에요. 5번에 자격 정지 처분은 그 기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해서 처분할 수 있고 가중해서 처분하는 때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지문이 나오면 이래 안 나옵니다. 글자가 바뀌었어요. 법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한다 대신에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늘리더라도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11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징역형인데 이 법 아니죠. 자격 취소 안 되죠. 그죠? 그럼 이거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공인중개사법 말고 다른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았다. 그러면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그죠? 자,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았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등록 취소된다. 등록 취소되었다. 자격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자격 취소 사유가 정직하게 부양하자. 등록 취소됐다고 자격 취소조라는 법은 없죠.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자격 취소조라는 법은 없죠.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또는 등록 취소되었다고 자격 취소 주는 것은 아니죠. 자, 다른 법을 위반해서 타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았어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결격사유 맞죠? 다른 법이라도 교도소 들어가면 결격사유 맞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되는 거 맞죠? 그런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등록 취소되었다고 자격 취소 주는 것은 아니죠.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았어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법이라도 징역형 받으면 결격사유 맞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니까 등록 취소 주죠. 그런데 등록 취소 준다고 자격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았다. 자격은 취소되죠. 자격이 취소됐어요. 자격이 취소되었다. 자격 취소되면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3년 동안 결격사유죠. 그러면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등록이 취소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등록 취소되었어요. 자격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등록 취소되었다고 자격 취소주라는 법은 없죠. 자격 취소되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니까 등록이 취소되죠. 등록 취소준 됐다고 자격 취소는 안 됩니다. 자격이 취소되면은 등록이 취소돼요. 자, 이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했다. 뭐만 생각해라고요? 시험 칠 때 컨닝했다. 증거가 없죠. 증거가 없으니까 형벌 줄 수가 없죠. 그죠? 형벌의 대상이 안 된다는 말은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했다. 포상금 대상은 된다. 안 된다. 포상금 대상도 안 되죠. 3번 자격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몇 년째는 못합니까? 그런 거 없다 그랬죠. 업무정지 사유만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나머지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4번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자격증 반납에 가담할 수 있다. 사회생활할 때 구두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요. 5번에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는 말은 문제에서 이 공인중개사는 무슨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겁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말은 없어도 소속 공인중개사다 이 말이에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기업공개사의 소속 공개사 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아까 한번 나왔죠. 자, 기업공개사가 이중 소속했어요. 등록 절대 취소죠. 소속 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면은 자격 취소 아니죠. 자격 정지예요. 하지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딴 데 가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자격 취소입니다. 5번은 맞네요. 자, 오른쪽에 13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사유와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 취소죠. 이거는 빌려줬죠. 무조건 취소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결격사유 맞죠? 그러니까 등록이 취소되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법이니까 자격 취소도 맞죠. 그죠? 취소사유 맞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그러면은 소속 공개사 위반할 수 있죠. 자, 정지입니다. 기업 공개사 위반하면은 거래 아까 상대 취소죠. 상대 취소에 해당하면은 1기 6개월짜리 업무 정지에 해당하니까 정지 사유 맞고,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거 어디에서 나와요? 금정에서 나오죠. 소속 공개사 금정이 위반할 수 있죠. 자격 정지입니다. 금지하면은 상대 취소죠. 1년에 한 번 위반하면 6개월 업무 정지다. 이거는 정지 사유 맞고요. 자, 14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냐? 자,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지문을 보고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은 이 소양사부가 2회 2등으로 결정됐다 적어 놓고 첫 글자로 동그라미 치세요. 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개사를 하여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게 했다. 이거 무슨 글자 동그라미 쳐가요? 핵심적인 단어가 정지죠. 그러니까 이 소양사부가 2회 2등으로 결정됐다 정이에요. 그런데 정지 기간 중에 하면은 무조건 취소죠. 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소속 공개사를 하여금 중개업을 하게 해도 자격 취소입니다. 자, 법인인 기업공개사 등록 기준에 미달했다.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등록 기준이 미달했다. 첫 글자 뭐랄까요? 등. 위에 아무리 봐도 등 없죠. 등록 기준 미달했다. 상대 취소 사유입니다. 이것에 법인이 아닌 기업공개사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뒀다. 이거 한마디로 뭐랍니까? 이중 사무소죠. 그죠? 이중 사무소 상대 취소입니다. 법인인 기업공개사가 임원의 결격 사유를 2개월 이내에 해소 안 했다. 그러면은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거 좀 구분합시다. 애당초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 안 해줍니다.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해도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업공개사가 기업공개사를 되고 난 뒤에 기업공개사 자신이 결격사에 해당하면 등록 취소됩니다. 그런데 고용인이 결격사에 해당하는데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 업무 정지를 줍니다.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사에 해당하는데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 이럴 때는 법인 자체의 결격사유로 봐가지고 등록 취소 줍니다. 그럼 거기에서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했죠.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미음에 기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자격 취소당하면 결격사에 해당하죠. 결격사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다. 아까 제가 칠판 적었을 때 적은 거 있죠.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업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넘어가서 18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공개사의 등록, 개설 등록 취소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보는 것은 기업공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게 했다는 말이나 등록증을 양도대여했다는 말이나 똑같죠. 빌려주면 무조건 취소입니다. 이번에 기업공개사가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받았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금지행위죠. 금지행위 상대 취소 무조건 나온다했어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요게 한 번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받으면 업무 정지입니다.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으면 상대 취소예요. 공정이 하는 거 있죠. 그겁니다. 리얼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기업공개사의 소속 공개사가 되었다.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은 무조건 취소죠. 정지 기간 중에 딴 데 가서 이중 소속했다. 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다. 등록 취소죠. 그냥 이중 소속도 등록 취소죠. 미음에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 제한을 위반했다. 겸업하고 요거는 상대 취소예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요거 절대 취소입니까? 상대 취소입니까? 이중으로 중개사무소까지 봐가지고 절대 이중사무소로 보면 안 돼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이중사무소니까 상대 취소죠. 이중 등록했으니까 절대 취소입니다.
제가 갑자기 헷갈린 게 아니고 다른 생각이 좀 들어서 옆집 아줌마 생각이 나고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제 수업하는 거 한번 들어보려고 하면 절대 못 듣게 합니다. 하면 옆집 아줌마 이야기 나오면 제 죽겠죠. 자, 오른쪽에 17번에 자, 공인중개사법상 기업공개사의 다음 행위 중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은 몇 개냐? 천막 그 밖에 임시중개 시설물을 설치했다. 임시중개 시설물이 애당초 이중사무소에서 나왔죠. 그러면은 상대 취소죠. 이건 업무 정지 사유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상대 취소에 해당하는 1년에 한 번 위반하면 전부 다 6개월 업무 정지 주죠. 업무 정지 찾아야 할 때는 상대 취소 사유도 전부 다 넣어야 돼요. 니은에 기업공개사 조직간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기업공개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 금정이 위반해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아. 이게 그러니까 공정이 최근 2년에 2번 이상 위반하면 상대 취소고 한 번 위반하면 업무 정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불응했다는 말이나 감독상 명령이 위반했다는 말이나 똑같죠. 그죠? 업무 정지입니다. 결격사에 해당하는 중개보존을 2개월 이내 해소 안 했다. 기업공개사 자신이 결격사에 해당하면 등록 취소, 고용인이 결격사에 해당하는데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 업무 정지 6개월짜리예요.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사에 해당하는데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 등록 취소입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한 중개대상물의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 사업자에 통보 안 했다. 줄여가지고 미통보 이렇죠. 그죠? 미니할 때 미 이거예요. 업무 정지고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었다. 이중 소속이죠. 절대 취소입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19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공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의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 기준은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되 가중 처분하는 경우에는 9개월까지도 가능하다. 동기나 횟수나 결과를 참작해서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늘리더라도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죠.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 정지 기간 기준의 2배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2배가 아니고 2분의 1 범위죠. 업무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는 할 수 없다. 1년입니까? 3년입니까? 이거는 3년이죠. 폐업이란 말이 나오면 1년이죠.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줄 때 폐업기간이 1년 넘어가면 업무정지 줄 수 없죠. 그런데 이거는 그거 아니죠. 그죠? 시효제도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4번에 법인은 분사무소별로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법에서 등록관청은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러죠. 물론 분사무소의 업무정지도 등록관청이 주니까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5번에 기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위반 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해서 4개월의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거는 실제로 지문에 나온 거예요. 거짓 공개가 6개월짜리죠.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죠. 그러면 제일 작게 주면은 몇 개월까지 줄 수 있다? 3개월. 제일 많이 주면은 몇 개월까지 줄 수 있다? 절대 9개월 아니죠. 그래도 6개월이죠. 오른쪽 21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은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갑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절대 취소 아닌 것 찾아라. 그죠? 갑이 2018년 9월 18일 사망했습니다. 사망하면 기업공개사 없어졌죠? 등록증 없애야 돼요. 절대 취소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해서 갑에게 2018년 9월 12일에 400만 원 벌금이 선고되어서 확정되었다.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았다. 이거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격사에서 나오죠.
결정됐다. 결격사유다 하면은 등록 취소입니다. 갑이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돼서 확정됐다. 이 법 아니죠. 그래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았죠. 결격사유 맞죠? 결격사유 맞으니까 등록 취소입니다. 대신에 이거는 자격은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자격 취소는 이 법 아니니까 자격 취소는 안 되죠. 4번 갑이 최근 1년 이내 공직에서 법령을 위반해서 1회 업무정지 처분, 2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총 몇 번 받았어요? 3번 받았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한다. 3번 받고 다른 거 받으면 업무정지예요. 대신 이런 질문 너무 꼭 봐야 돼요. 업무정지를 2번 받고 과태료 받았다. 다음에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3번 받고 다른 거 아무거나 받으면 상대 취소죠. 그런데 그 중에서 봐야 되는 게 업무정지를 2번 받고 과태료 1번 받았다. 그 다음에 정지받았다. 과태료는 살짝 빼면은 정지 2번 받고 정지받은 거죠. 절대 취소죠. 그러니까 2회, 3회, 2회에서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정지 2번 받고 과태료 받았다. 다시 정지받는 것은 3번 받고 1번 받아갖고 상대 취소가 아니고 과태료 빼면은 정지 2번 받고 정지받는 거니까 절대 취소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5번에 갑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겠다는 말이나 등록증을 빌려줬다는 말이나 똑같죠. 빌려주면 무조건 취소입니다. 자, 넘어가서 22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폐업신고 전에 위법 행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의 성격과 관련된 내용이라 옳지 않는 것은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뭐 틀리게 나올 건 없습니다. 당연하고. 폐업신고 전에 기업공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사유나 과태료 처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 기업공개사에 승계된다. 거꾸로 봐야 되죠. 몇 년 동안 승계돼요? 3년이 아니고 1년이죠. 무슨 날로부터? 처분일로부터. 또 행정처분이 처분일로부터 3년간 1년간 승계되는 게 아니고 업무정지나 과태료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되는 거죠. 3번에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요거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재등록 기업공개사의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할 수 없다. 폐업기간에 3년 지나면은 등록 취소 줄 수 없다. 맞고. 재등록 기업공개사의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해당 행정처분할 수 없다. 즉 업무 정지 줄 수 없다. 맞네요. 답은 뭡니까? 2번 나왔네요. 자, 오른쪽에 24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공개사인 갑에게 대한 처분으로 옳은가 틀림의 표기가 옳은 것은 자,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쉬운 것부터 보세요. 폐업하기 전의 행위가 등록 취소 사유면 재등록 기업공개사에 등록 취소 줍니까? 업무 정지 줍니까? 자, 어떤 행위를 했어요. 행위를 하고 폐업을 했습니다. 재등록을 했죠. 이 행위로 여기서 행정처분 줄 수 있죠. 이 행위가 등록 취소받을 행위를 했으면 재등록 기업공개사에 뭐 준다? 등록 취소 줍니다. 대신에 폐업기간이 몇 년 초과하면 못 준다? 3년. 폐업하기 전에 행위가 업무 정지받을 행위라면은 재등록 기업공개사에 업무 정지를 주죠. 대신에 폐업기간이 몇 년 초과하면 못 준다? 1년. 그럼 지금 폐업하기 전에 행위가 등록증 대여했어요. 그럼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업무 정지 줍니까? 등록 취소 줍니까?
등록 취소주죠.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등록 취소준다. 대신에 폐업기간이 몇 년 지났습니까? 2년 지났죠. 원래는 등록 취소 주는데 폐업기간에 몇 년 지나면은 등록 취소 못 준다? 3년이죠. 2년이니까 등록 취소 줍니다. 연에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존으로 고용한 날로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자, 고용인이 결격사에 해당하면은 업무정지 주죠. 다만 얼마 이내 해소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2개월. 45일 만에 해소하면은 업무정지 줄 수 없죠. 핵심은 결론은 맞아요. 결론은 맞는데 이 문제 나오고 난데 출제위원 욕 엄청 실이 들어먹었어요. 미성년자 고용인이 미성년자 결격사에 해당하죠.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할 수 있다 없다?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은 안 맞죠. 액면적으로는 2개월 이내 해소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것만 보세요. 디귿에 갑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1년 지나면은 업무정지 못 주죠. 3년 지나면은 등록 취소 못 주죠. 4년 지났다 아무것도 못 주죠. 그런데 이 문제는 맞아라고 주는 거죠. 그죠? 근데 맞아라고 주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출제위원이 이게 3년인가 1년인가 헷갈려 있을 거예요. 에이, 그러면 4년 하면 전부 다 들어가죠. 결론은 그거밖에 안 됩니다. 자, 넘어가서 26번 한번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공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인한 소속 공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인장 등록 안 했다. 민의할 때 인 업무정지죠. 이소인할 때 인 자격정지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업무정지에 결석할 때 석, 그 다음에 자격정지에 서거했다 할 때 서, 업무정지고 자격정지 맞죠?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똑같죠, 그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확인설명서 교부하는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업공개사에 있다. 그럼 이런 유의 문제가 한 3번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3번 정도 나오면은 글자를 외워가지고 여기도 인 있고 저기도 인 있다. 그래 보시지 말고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이래 보세요. 그럼 인장등록 의무는 기업공개사고 소속공개사 있죠. 기업공개사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자격정지예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것,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한 것 둘 다의 의무죠. 위반하면 둘 다 벌 받겠죠. 그런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교부 작성하는 것은 누구의 의무다? 기업공개사 의무죠. 교부하는 것도 기업공개사, 보관하는 것도 기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소속공개사 의무가 아니니까 위반했다고 소속공개사 벌 줄 수 없죠. 그러니까 소속공개사 자격정지 사유에는 안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28번에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기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선고받았다. 이거 어디에서 나옵니까? 결격사유죠. 결격사에 닿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맞고. 기업공개사가 형법을 위반해서 5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500만 원 벌금이라도 이 법 아니죠. 결격사유 아니죠. 등록 취소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 자격이 취소된다.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는 자격 취소 맞고,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으면 등록과 자격이 모두 취소된다. 그러면은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았다. 결격사에 해당하니까 등록도 취소되죠.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았다. 자격도 취소된다. 맞고.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가 건축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등록은 취소되나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다. 건축법 이 법 아니죠. 결격사입니까? 아닙니까? 벌금이라면 이 법이어야지 결격사유인데 지금 건축법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았어요.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는 어떤 법이라도 결격사유 맞죠? 결격사유다 하니까 등록은 취소되죠. 하지만 이 법 아니니까 자격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벌칙을 보셔야 되는데 벌칙을 보게 되면은 과태료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쉬죠? 쉬면 오늘 빨리 마쳐야 됩니까? 좀 늦게 마쳐야 됩니까? 공부하면서 학원에 돈 내고 와가지고 빨리 마치자면 다 좋아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대신에 복습을 한번 하고 갑시다. 맨 처음에 공인중개사 협회 했죠. 자,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하는 말은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성립한다? 등기란 말이 있어야 되죠. 이 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이네요. 물론 나중에 공제사업하는 것도 비영리입니다. 사단법인이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틀리게 두 번 나왔어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고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자, 협회 법인으로 한다. 협회 설립 절차에서 일단 발기인 총회를 거친다. 발기인 세자니까 몇백 명? 300명 이상. 창립총회 600명이죠.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 총회에서 작성한 정관을 의결을 합니다. 의결할 때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틀리죠?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창립총회 600명인데 그중에서 서울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하고 도에서 각각 20명 이상 총회 의결사항은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이거 며칠 이내 보고 안 했다고 과태료 주는 규정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틀리게 두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협회 설립할 때는 국장에게 인가받아야 한다. 대신에 인가받음으로써 협회 성립하는 건 아니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자, 협회는 지부나 지회를 둘 수 있는데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다. 자, 지부나 지회를 설치한 때는 지부는 시도의사에게, 지회는 등록가치에 신고해야 된다. 하지만 신고받은 등록가치나 시도의사라 하더라도 절대 협회나 지부나 지회 지도감독할 수 없다. 지부나 지회가 어디에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들어가면 안 되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나 지회를 둘 수 있다. 협회의 업무에 고유 업무, 수탁 업무 두 개 나눠지는데 고유 업무에 들어가는 것에서 개업공개사 안 들어가죠. 공인중개사도 안 들어가고 개업공개사 안 들어가고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할 때는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별도로 봐야 되는 게 고유 업무에서 별도로 봐야 되는 게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으로서 두 번 나오세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대신에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지 절대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탁 업무로 들어가는 게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에 관한 업무, 시험에 관한 업무. 자, 협회 공제사업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개정할 때도 미리 승인 받아야 되죠. 자, 협회 공제사업 운영실적 협회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도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 이상이다. 100분의 20 이상이다. 100분의 10 이상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에요.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는 매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다른 거는 전부 다 국장이 하니까 별도로 안 보셔도 돼요. 대신에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 돈 들고 나가는 것은 국장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국장의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 원장이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둔답니까? 둘 수 있답니까?
꼬이면 안 되죠. 운영위원회 절대 국토교통부 들어가면 안 돼요. 둘 수 있다 들어가면 안 되죠. 협회에 둔다. 두자가 중요하니까 2명, 20명 하나 빼가지고 위원은 19명 이내로 한다. 임기 두자니까 2년이죠. 그런데 임기 2년은 2번 나왔으니까 2번 할 수 있죠. 1회 안에서 연임할 수 있다. 물론 협회에 두는 운영위원회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지명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위원들끼리 호선합니다. 그다음에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수수료죠. 한마디로 도장 찍어서 받는 거 수수료 내야 돼요.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개부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신고 확인서 재개부 신청할 때, 시험 응시할 때, 자격증 재개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는데 맨 처음에 자격증 교부 받을 때는 수수료 안 내죠. 지정 신청할 때도 수수료 규정은 없습니다. 수수료 얼마 내는 거 모르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내는데 시도지사에게 하는 것은 예외가 2개가 있어요. 원래 시험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게 원칙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 다음에 시험 응시하고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것을 누구에 위탁했을 때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입니다. 보상금. 한마디로 형벌의 대상이 돼야 보상금 대상이 돼요. 형벌이 대상이 되는 것은 보상금 대상이 안 되죠. 하지만 형벌의 대상이 된다고 전부 다 보상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이나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누구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 신고나 고발의 대상자, 무등록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자 3년에 3천이에요.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대여 양도하거나 대양수 받은 자 1년에 1천이죠. 요까지만 있었는데, 자, 2개 중에 하나 찾아보세요. 교육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다. 교육공개사가 부당한 표시 광고했다. 어느 게 포상금 대상이 됩니까? 한마디로 포상금은 형벌의 대상이 돼야 되죠. 교육공개사 아닌 자가 하면은 1년 1천이죠. 교육공개사 일반적으로 한 거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부당한 표시 광고, 이 부당한 표시 광고하고 우리 그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 행위에 들어가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의뢰가 있는 행위, 요 부당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부당한 표시 광고라는 게 한마디로 미끼 광고, 가장 광고, 피해를 줄 의뢰가 있는 광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에 해당한다는 말은 공직에서법에서 포상금 대상이 안 되죠. 그죠? 자,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은 100분의 50 이내로 합니다. 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등의 행정관청에서 적발되기 전에 신고한 사람, 적발되고 난 뒤에 신고한 사람은 지급 안 하죠. 적발되기 전에 신고한 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거 아니죠.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무죄 판결 받았다. 지급한다 안 한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 앞에 세우죠. 공소 제기했으니까 지급합니다. 등록관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고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첫 번째 나왔으니까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같이 하죠.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2건 이상의 신고나 고발이 했다. 따로 왔으니까 최초로 신고나 고발자에게 지급한다. 자, 행정처분. 지금 요 내용은 할 내용은 아니고, 자, 자격은 전부 다가 어떤 시도의사? 교부한 시도의사죠. 그런데, 교부한 시도의사하고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가 다르다면은 자격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은 누가 한다? 사무소 소재 시도의사 한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자격 취소나 정지는 누가 준다? 교부한 시도의사가 준다. 그죠? 자격 취소됐어요. 등록 취소됐다. 자격증 등록증 반납하죠. 7일 이내 자격이 준 등록증은 등록관청에게, 자격증은 시도의사인데 어떤 시도의사? 교부한 시도의사에 반납합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 지정 취소는 반납 규정이 없죠. 또 위에 보고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자격 취소 줬을 때
7일이 아니고 7일보다 빠른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회사에 통보한다. 다른 말로 자격 정지는 보고하는 규정이 없죠. 자격 정지는 반납 규정도 없다. 자,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면은 절대 취소, 상대 취소.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는 형벌에서도 행정처분에서도 무조건 나와요. 이중을 한 거 전부 다 형벌은 1년 1천, 행정처분은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 취소, 이중 사무소 상대 취소예요. 자, 기업공개사 이중 소속하면은 등록 취소입니다. 소속공개사가 이중 소속하면은 자격 취소가 아니고 자격 정지죠. 몇 개월짜리예요? 한쪽에서 취소 줄 거를 정지 주면은 벌 큰 걸 줘야 되죠. 6개월이에요. 소속 공개사 이중 소속하면은 6개월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데 소속 공개사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은 정지 기간 중에 업무 행거죠. 자격 취소입니다. 자, 행정처분효과에 승계해서 재등록 기업공개사는 폐업하기 전에 기업공개사 지위를 승계한다. 자, 업무 정지나 과태료. 폐업하기 전에 업무정지나 과태료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된다. 3년 아니죠. 폐업한 날도 아니고 재등록한 날로부터도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그런데 행정처분의 효과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되는 거 아니죠. 업무정지하고 과태료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됩니다. 자, 재등록 기업공개사가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등록 취소 줄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에 몇 년 초과하면 못 준다. 3년.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업무정지 줄 수 있다. 다만 폐업기간이 몇 년 초과하면 업무정지 못 준다. 1년. 이거 구분해야 되는 게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경과하면 업무정지 처분 못한다. 3년. 대신에 이거는 업무정지만 시효제도가 있지. 예를 들어서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경과하면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없죠. 그죠? 폐업이란 말이 있으면은 폐업 기간에 3년 넘어가면은 재등록 기업공개사에게 폐업하기 전의 행위로 등록 취소할 수 없다. 그죠? 폐업이란 말이 없으면은 시효제도는 오로지 업무 정지밖에 없어요.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업무 정지만 사유 발생한 날부터 3년 경과하면은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주에는 통째로 쉬죠. 쉬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딱 2번 있어요. 이번에 여름 방학, 또 하나가 언제입니까? 추석. 추석 때는 음식도 만들어도 손님도 오시고 내 시험 치니까 오지 마라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떨어지면 쪽팔리잖아요. 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뭐 해야 됩니까? 푹 쉬면은 내년에도 푹 쉬어야 돼요. 이럴 때 조금 미진한 부분을 보충을 하세요. 이거 보충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한 9월달 되면은 차이가 많습니다. 쉬는 거는 내년에 돈 많이 벌어가 쉬면 되죠. 그죠? 올해는 이제 지금 수업 시간 안 하니까 쉬는 시간에 좀 모자란 부분을 보충을 좀 많이 하세요. 자, 더운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